해군과 해병대가 2016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단독으로 한반도 어디에서든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호국 합동 상륙 훈련에서는 해군과 해병대, 미군 해병대 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의 남쪽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피난민을 수용하는 훈련도 처음 실시됐습니다. 육군 8사단은 2016 호국 훈련에서 하천 극복 능력 배양을 위한 남한강 도하 훈련을 펼쳤습니다. 공중에서는 보급품 수송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올해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 언제라도 한반도 어디에서든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 수평선에서 작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적진으로 상륙하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만의 단독 상륙 작전. 결정적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연막 차장을 펼치며 해안으로 올라온 상륙 돌격 장갑차에서 해병대원들이 신속하게 벗어나 적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합니다. 동시에 적진 안쪽에서는 적의 공격을 교란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헬기 강습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가판 운반선, 이른바 데캐리어라 불리는 민간 선박을 활용해 보다 많은 상륙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했습니다. 160m 길이의 데캐리어는 상륙 돌격 장갑차와 헬기 등 17,700톤 규모의 장비와 물자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기부양정이나 도하지원 선박과 함께 운용하면 항만 시설이 파괴되거나 접안이 어려운 해안에서도 문제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륙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민간 선박을 군사작전에 적용, 검정하고 민군작전 전담부대를 운영함으로써 한국형 단독 상륙작전 모델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1사단의 연대급 상륙군 등 2,600여 명의 병력과 3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천왕봉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과 육군과 공군의 항공전력도 참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해군과 해병대, 미 해병대는 2016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전시의 남쪽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 피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수용과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130여 명의 미군 민군작전 전문 요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해병과 해병대는 북한 피난민 수용과 관리, 의료 지원 등 민군작전을 위한 전담 부대를 최초로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민군작전 부대는 한미 해병대가 상륙한 북한 내 작전 지역 전방과 후방에서 작전 지역으로 유입되는 피난민을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군 최초로 도입한 천막형 이동전개 의무시설을 활용해 환자 분류부터 일반 환자 치료, 긴급 환자 응급수술 등 환자 처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육군 8사단이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 150여 대가 290m 거리의 강을 빠르게 건너면서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교량이 파괴된 상황.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진의 공격력을 신속히 투사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얀 물살을 가르며 전차와 장갑차 10여 대가 빠르게 도섭합니다. 이들이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자 다른 기동 전력들도 강습 도하를 실시합니다. 12.9톤에 달하는 K200 장갑차는 자체 부력만으로 물속에서도 시속 6에서 8km로 이동합니다. 뗏목 형태의 문교가 물에 띄워지고 K1 전차와 장갑차, 차량 등이 강을 건넙니다. 교두보가 확보되자 본격적인 대규모 부대 이동을 위한 부교 설치가 시작되고 짧은 시간에 폭 290m 강에 새로운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어 코브라 공격 헬기의 빈틈없는 엄호 속에 K1 2원 전차와 K30 BO 등 기계화 부대의 핵심 기동 전력 150여 대가 연달아 강을 건넙니다. 우리 8기계화 보병사단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기동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훈련 현장을 찾아 도하 작전에 참관하고 직접 부교를 오가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부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최상의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전시의 물자 보급 부대와 작전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나 철도가 파괴돼 지상 수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보급품을 수송할까요? 육군 8사단이 3일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신속한 공중 수송을 위한 공중 재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전시물자 보급부대로 진입하는 헬기. 장병 2명이 신속하게 준비된 보급품을 헬기 하단부에 결속합니다. 육군 8사단이 전시 육로 수송이 제한되는 상황을 가정해 육군항공과 실시한 공중 재보급 훈련 현장입니다. 장비 수리 부속 등 전시 필요한 물자들로 이뤄진 보급품의 무게는 약 1톤. 만약 공중인연 중 떨어질 경우 약 10톤의 중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자 유실은 물론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는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물자 투하 지점 수색 정찰을 위해 달려나오는 장병들.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삼엄한 경계 속에 투하된 물자를 차량에 싣습니다. 공중 재보급 임무는 보통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수행하지만 부대는 전시기동으로 육로 수송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기계화 부대의 특성상 자체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격작전 부대에 적시적인 물자 및 정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공격작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전시 공수인양 물자 포장과 결박 인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등 신속한 공중보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육군 24단이 K2 흑표전차가 주축이 된 첫 공지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실전과 같이 막강한 화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시작돼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유사시 적의 핵심 시설까지 타격하는 연습도 이루어졌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자주 발칸포를 떠난 수백 발의 탄들이 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무서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500MD 헬기가 적진을 누비며 공중지원 사격에 나서자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신속히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적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하며 실전을 방불케 한 육군 24단 공지합동 훈련 현장. 이번 훈련은 K2 흑표전차를 주축으로 K-21 장갑차와 K-55 자주포 등 최신의 전투 궤도 장비들이 투입돼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연습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K-21 장갑차가 적 공격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뒤이어 교량 전차와 지뢰 제거 장비가 투입돼 장애물 지대를 극복합니다. 이어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총 공세를 펼치며 적 핵심 시설을 확보합니다. 기세를 몰아 K-21 장갑차가 신속히 기동하고 장갑차에서 내린 전투보병들이 적 핵심 시설을 점령하면서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기계화부대는 적이 강함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K2 전차가 주력으로 진행되는 첫 공지합동 훈련인 만큼 전차의 탁월한 기동성과 막강한 화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유사시 강력한 화력을 담당할 K2 전차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K9을 비롯해 최신 전투 장비들이 총출동한 이번 훈련에서 우리 군은 적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6년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기술 정보통합 서비스의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데이터 품질 대상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혁신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관리를 수행한 우수 정보 시스템에 수여하는 정부 시상제도입니다. 기품원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방기술 정보통합 서비스는 국방부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보유 중인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관리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방기술 정책의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 기술 이전, 사업화 정보 등 112개 분야 약 3천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실시한 품질 인증에서 기품원은 국방기관 최초로 데이터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해
보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제60회 전국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이 3일 국립서울현충원 학도의용군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학도의용군회 회원들과 6.25 참전용사, 국군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적과 싸웠던 학도병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추념사와 헌사, 헌시와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선 학도병들은 모두 27,700여 명으로 후방 지역에서 선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까지 합하면 모두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계급과 군번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사상륙작전부터 낙동강 방어선 전투, 북진작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부추김도 없이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당시 평균 18세였던 학도병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나라를 지키고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왕자가 술 취한 사람에게 왜 술을 마시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는 술을 마신다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마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공포 정치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이탈이 잇따르는데 왜 계속 폭정을 휘두르냐고 김정은에게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번 주 주간 북한 이다경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홍수에 떠밀려 생사를 알 수 없는 주민이 많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국경지역 철조망 유실로 주민들이 탈북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홍수 때문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망 실종자가 너무 많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탈북을 계획하던 주민들은 홍수가 난 틈을 타 이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또 북한 지도부는 탈북자를 가족으로 둔 군인들을 솎아내는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태용호 주연공사의 탈북 등 해외 엘리트층의 탈북으로 인해 체제의 근간인 군대의 동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총정치국이 일선 부대에 내려보낸 강연 자료에는 변절 도주자와 연계된 불순분자를 적발해 혁명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인해 탈북이 작년 대비 15%쯤 증가할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폭정과 굶주림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정권 아래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들어봤습니다. 남한의 사회 이런 걸 정말 배경 지식이 전무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탈북이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에 숨어 살고 또 이제 뭐 쫓겨 있다 할지라도 남한까지 오게 되면은 대성공인 거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정권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 얼마나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지는 사실 누구보다 김정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그날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초지일관 폭정이란 방법만을 쓰고 있는 김정은. 언제까지 열려진 창문 틈을 보지 못하고 유리창에 머리만 부딪고 있을 셈인지 안타깝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조선직업 총동맹대회라는 행사를 선전했습니다. 1945년에 발족된 조선직업 총동맹은 30세 이상의 노동자와 기술자 그리고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는 대중적 근로단체라고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최첨단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당의 이용단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함경북도의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자며 북한 군인과 돌격대, 일반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과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처참한 수해 현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들의 사회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상천국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에 서슴치 않는 북한. 만인이 염원하면서도 이 행성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천국이 바로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은 조선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실어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술 취한 사람처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체제의 쳇바퀴 속만 돌고 있는 북한 정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늘어놓는 그들만의 자화자찬에 느껴지는 거라곤 그저 민망한 뿐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공군이 오는 30일까지 제2회 공군역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카페에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역사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오는 18일까지 열알기로 배우는 나라사랑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일보 디지털 뉴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16일 공군회관에서 2016 획득 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산하경군 관련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오는 6일까지 현충원과 함께하는 가을 단풍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운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국방부 군악의장 행사와 호국영령께 감사편지 쓰기, 현충원 사계 사진전 전시와 탁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은 2016 호국훈련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